푸나 반갑습니다. 오늘은 네이트판 썰 중에서도 굉장히 분노스럽다 못해 아주 어이없어서 웃음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그런 킹받는 썰을 가지고 와봤고요. 너무 유명한 썰이다 보니까 내용을 이미 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다시 들어도 진짜 레전드라는 생각이 들 만큼 자극적인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대학 기숙사 4인실을 쓰게 됐는데 지금 같이 사는 사람 중 하나가 이상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진짜 이러다가 나 미칠 것 같아. 이 사람이랑 지내니까 내가 이상해질 것 같아. 방을 같이 쓰는 사람은 3학년 언니 2명이랑 2학년 언니 1명이야. 첫날에는 아무도 기숙사에 안 왔길래 혼자 2층 침대 하나 차지하고 책상에 간단한 짐만 풀고 하룻밤을 잤어. 그 전에 기숙사 내부 구조가 대략 한쪽 면에는 큰 창문이 있고 그 창문 쪽에 바로 붙어있는 책상 2개랑 창문 바로 앞은 아니지만 창문 옆쪽에 하나, 그리고 아예 응달에 있는 책상 하나, 이렇게 4개가 있어. 그래서 나는 응달진 곳 책상에 내 짐을 풀어놨어. 내가 1학년이니까 언니들한테 좋은 곳을 주려고 했지. 그리고 1층 침대는 언니들이 사용하도록 양보를 하고 2층에 자리를 잡았어. 그날 밤은 한숨도 못 잤어. 과연 나랑 같이 한 학기를 살게 될 사람들이 누구일까? 그리고 기숙사 방 앞에 그 방을 사용하는 사람들 사진이 붙어 있거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언니들 이쁘다, 빨리 친해져야지, 이 생각만 하면서 기대감에 부풀었었지. 그리고 다음날 첫 수업에 갔다가 왔는데 내 책상에 올려놨던 화장품들이랑 책들이 전부 내 침대에 나뒹굴어져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책상에 내 물건 대신에 처음 보는 과자 봉지랑 화장품들이 막 올려져 있더라.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때마침 같이 사는 3학년 언니가 들어오시더라. 이 언니 머리가 길어서 그냥 롱언니라고 부를게. 나는 인사할 정신도 없이 황당해서 롱언니를 쳐다봤어. 그런데 언니가 다짜고짜 나한테 너 몇 학년이야? 라고 하더라. 그래서 1학년이라고 하니까 나보고 버르장머리가 없대. 선배인 거 알면 인사부터 하라고 짜증내는 거야. 일단 첫날부터 분위기 망치기 싫어서 인사를 했어. 그리고 나서 내가 바로 언니 제 짐 왜 저렇게 해놓으셨어요? 라고 하니까 원래 고학년에게는 모든 첫 번째 선택권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언니는 햇볕 알레르기가 있다면서 햇볕에 닿으면 큰일 난다고 그 책상을 할 거래. 아니 그러면 내 물건을 예쁘게 다른 책상에 옮겨주기라도 하던가. 내 침대에다가 파우더를 던져놓고 분홍색 이불인데 파우더 가루도 날리고 스킨 뚜껑도 안 보이고, 무엇보다 내 취미가 예쁜 학용품을 모으는 건데 그 모아놓은 볼펜통도 다 던졌나봐. 온 사방팔방 볼펜들이 날아가 있어서 다 모아보니까 역시나 많이 모자라더라. 하여튼 너무 화가 났지만 꾹 참고 언니한테 언니 그럴 거면은 이렇게 말고 좀 잘 놔둬주시지 이러면서 웃었거든. 그러니까 롱언니가 자기는 2층까지 올라가기가 싫대. 내 침대 이불이 2층에 있으니까 당연히 그게 내 침대인 건 알았을 거고, 거기에다가 내 물건을 놔두려니 올라가기는 또 싫고, 그래서 던졌다는 거지.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속에서 욕이 미친 듯이 끓었는데 그래도 학교 생활 망치기 싫어서 참았어. 사실 그 언니가 많이 뚱뚱하셨거든. 고도 비만까진 아닌데 경도 비만 정도? 통통한 분들 욕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래서 그냥 몸이 무거우시니까 그냥 그랬겠지 뭐 참자 참자 하면서 계속 나 자신을 달랬어. 결국 그날 내 물건들을 다시 정리하고 잃어버린 물건들을 찾느라 침대 밑에 뒤지고 막 이불을 빨고 장난 아니었어. 근데 결국 내 립스틱 2개랑 곰돌이 볼펜 하나, 그리고 선물 받은 작은 샤넬 향수 하나가 없어졌더라. 그 작은 방을 엄청 뒤졌는데도 안 나왔어. 의심이 가지만 증거도 없고 물증도 없고 뭐 사람 의심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갔지. 그날 밤에는 롱 언니랑 나랑만 방을 쓰게 됐어. 다른 언니들은 그날도 안 오시더라. 첫 만남이야 그렇게 거지 같았어도 난생 처음 다른 사람이랑 살아보는 거라서 너무 떨리더라고. 11시쯤 돼서 언니가 자려고 하길래 내가 불을 껐거든. 근데 다짜고짜 불을 왜 끄냐고 짜증을 내더라. 내가 왜 그러냐니까 자기는 깜깜한 데 있으면 잠을 못 잔대. 모든 불이 환하게 켜져 있어야 잘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나는 어두워야 잘 수 있는데. 결국 말씨름을 안 하려고 그냥 불 켜고 자려고 했는데 잠들라 하면은 밑에 1층 침대에서 바스락 바스락 와그작 와그작 이런 소리가 너무 시끄럽게 나는 거야. 그래서 내려다 보니까 롱언니가 포카칩을 먹고 있더라. 그거 봉지 소리 엄청 심하잖아. 나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와서 미치겠는데 그래도 저것만 다 먹으면 자겠지 싶어서 참았어. 그런데 그 한 봉지를 다 먹더니 자기 책상으로 가서 2봉지를 더 가져오더라.
와 진짜 이건 안 되겠다. 오늘 나 못 자겠다 싶어서 결국 언니한테 언니 죄송한데 봉지 소리 때문에 이렇게 말했어. 그러더니 언니가 너 애가 되게 예민하다 이러는 거야. 근데 과자를 조용히 먹는 게 아니고 봉지 소리부터가 쩔었고 과자도 한 개씩 조용히 먹는 소리가 아니라 그 감자칩을 네다섯 개를 한 번에 먹는 듯이 와구작 와구작 쩝쩝 이런 소리를 내면서 먹는데 11시 넘어서 누가 신경이 안 쓰이냐고. 그게 본인은 밤에 불 끄면 못 잔다고 해놓고 나는 예민하다고? 아 진짜 이때부터 룸메 진짜 이 거지 같은 사람 걸렸다 싶어서 그냥 이불을 머리까지 확 뒤집어 쓰고 잤어. 어떻게 해서 잠은 자고 아침에 수업 갈 준비를 했어. 그런데 이 언니 아침부터 자기 침대에 누워서 또 포카칩을 먹고 있더라. 와 저 과자에 한이 맺혔나 싶었어. 아 그리고 화장실이 기숙사 방 안에 있거든. 여튼 내가 씻고 나오려고 화장실에 먼저 들어가서 샤워기를 틀었어. 그러다가 아 수건 하고 생각이 나서 다시 나왔는데 그 언니가 보이는 거야. 화장실이 2층 침대 위쪽에 구석 쪽에 있어서 나는 언니 정수리가 보이고 언니는 나를 못 보는 상황이었어. 근데 뭔가 행동이 좀 이상해서 보니까 과자를 한 움큼씩 덥석덥석 먹더니 휴대폰에 문자가 왔나봐. 그거를 확인하려다가 손에 가루가 잔뜩 묻어있는 걸 확인하고는 진짜 아무렇지 않게 내 이불에다가 손을 쓱쓱 닦는 거야. 내가 2층 침대를 쓰고 이불이 커가지고 2층 침대 아래쪽으로 좀 이불이 삐져나와 있었어. 아무튼 너무 화가 나서 그 언니한테 언니 왜 제 이불에다가 그걸 닦아요 하면서 화냈어. 그러니까 그 언니가 내가 언제? 이러는 거야. 내가 방금 봤다고 하니까 증거 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자기는 그런 적이 없는데 왜 네 혼자 오버하냐고 날 정신병자로 몰아가더라. 아침부터 스트레스만 받고 결국 화장실에서 대충 씻고 빨리 나와버렸어. 그 언니 얼굴 보기가 싫어서. 그날은 그 언니 때문에 하루 종일 화나서 친구한테 나 룸메 잘못 걸린 것 같다고 하소연을 하고 스트레스를 풀었어. 그렇게 7교시 수업 마치고 방으로 돌아갔는데 그 기숙사에 같이 배정된 나머지 두 사람도 마저 입시를 했더라고. 다른 3학년 언니는 단발이니까 단발 언니라고 할게. 단발 언니는 되게 조용조용하고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은 이미지였어. 안경을 끼셨었고 공부를 잘할 것 같은 스타일이었어. 그리고 또 한 명은 2학년 언니인데 그 언니는 그냥 꾸미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 같았어. 머리도 주황색이었고 화장도 진하고 액세서리도 많이 달고 있었어. 두 사람한테 인사를 했는데 두 사람 다 사람 좋게 인사를 받아주더라고. 너무 기뻤어. 그래도 롱 언니 같은 사람이 있지만은 이런 좋은 룸메들을 만났구나 싶어서. 그날은 저녁에 4명 다 같이 치킨을 시켜 먹었어. 한 사람당 한 마리씩 해서 4마리를 시켰는데 치킨 상자를 열자마자 롱 언니가 내 치킨이랑 자기 치킨이랑 바꾸고 싶대. 자기께 양이 더 적대. 그래서 내가 그냥 군말 없이 바꿔줬어. 근데 갑자기 나랑 바꾼 치킨에 양념이 덜 발렸다는 거야. 그리고 내 치킨 중 다리 하나에 양념이 엄청 묻어있대. 그거를 자기한테 주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언니 저도 다리 좋아해요. 그러면은 언니 닭다리랑 바꿔줄게요 했더니 뭐라는 줄 알아? 자기 치킨은 방금 손을 쪽쪽 빨고 한 번씩 만져봐서 더럽대. 그래서 줄 수가 없대. 진짜 사람이 음식으로 어디까지 치사해지나 싶더라고. 그냥 더러워서 닭다리 하나 줘버렸어. 근데 롱 언니가 음식을 먹는데 너무 급하게 먹는 거야. 우리가 치킨 먹는 걸 유심히 보다가 본인 치킨을 급하게 먹고 우리 중에 누가 콜라를 먹으려고 하면은 진짜 티나게 본인이 먼저 낚아채서 마시고 그렇게 본인 치킨 한 마리를 다 먹고서는 아직 배가 덜 찼대. 근데 상식적으로 자기 걸 다 먹었으면은 그것도 치킨 한 마리를 다 먹은 건데 갑자기 남한테 더 달라고 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니야? 아무튼 그러더니 옆에서 계속 배고프다, 맛있겠다, 좋겠다, 계속 막 이러는 거야 진짜. 사람 짜증나는 목소리로 계속 앵앵대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래도 안 주니까 자기가 먹었던 닭다리뼈를 다시 주워들고는 보란듯이 연골 뼈를 씹어먹고 쪽쪽 빠는 거야. 일부러 사람 정신 사납게 막 쪽쪽 소리 내면서 빨다가 그 닭다리뼈로 2학년 언니 치킨 상자에 있는 양념을 푹 찍더라. 그때 2학년 언니가 뭐 하냐고 하니까 자기 치킨 양념이랑 어떻게 다른가 먹어봤대. 아니 다 똑같은 양념인데 뭐가 다르다는 거냐고. 그리고 자기가 쪽쪽 빨아서 침 묻은 건 왜 남의 음식에다가 찍냐고. 게다가 분명 본인이 처음에 자기 치킨에 자기 침이 묻어서 못 준다고 해놓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뭐 하자는 거야. 하여튼 그렇게 싸한 분위기가 지나갔어. 그날 치킨 사건은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문제는 또 일어났어. 이제 치워야 하는데 롱 언니가
자기는 먹자마자 똥을 싸야 한다면서 화장실로 가더니 깜깜무소식이고 결국 단발 언니랑 2학년 언니랑 나랑 다 치웠어. 서로 말은 안 했지만 그냥 눈치상 그 언니 때문에 다 짜증나는 게 다 보였어. 기숙사에서 지낸 지 대략 4일가량이 지나고 나서 엄청 큰 사건이 터졌었어. 2학년 언니가 나 이 방에서 못 살겠다고 방을 바꾸겠다고 한 거야. 사건의 전말은 아침 9시쯤에 단발 언니가 1교시를 들으러 나가고 나랑 2학년 언니, 롱 언니 이렇게 3명이 기숙사에 있었을 때 일어난 일이야. 3명 다 오후 수업인 날이라서 느긋하게 그냥 각자 할 일을 하고 있었어. 2학년 언니는 꾸미는 걸 좋아하고 화려한 걸 선호해서인지 옷장에 예쁜 옷도 많고 책상에는 시계나 반지, 귀걸이 같은 액세서리도 많았어. 일단 이건 그렇다 치고 하여튼 2학년 언니는 예쁘고 비싼 물건이 많아서인지 누가 자기 물건에다가 터치하는 걸 정말 싫어해. 약간 결벽증은 아니고 유난히 깔끔 떠는 정도? 그날도 2학년 언니는 옷장 앞에서 오후 수업 때 뭘 입고 가야 하나 이렇게 고민을 하더라고. 언니 옷장을 보면은 유난히 하얀색 옷이 많았어. 그걸 보고 내가 언니한테 언니는 하얀 옷이 많아서 입고 다니려면 조심해야겠어요 이렇게 말했고 2학년 언니도 맞아 맨날 신경 쓰이는데 뭐 그래도 하얀 옷만 입어 이러면서 웃는 거야. 그때 옆에서 우리 얘기를 듣고 있었던 롱 언니를 조심했어야 했는데 아직도 난 후회가 된다. 그때 우리 얘기를 들으면서 힐끗힐끗 2학년 언니 옷장을 티나게 쳐다보던 걸 무시했었어. 그냥 속으로 언니 옷들이 예뻐서 쳐다보나 했어. 그리고 아마 정확한 시간은 기억 안 나는데 11시쯤에 기숙사 1층에서 간식을 준다고 해서 2학년 언니랑 내가 내려갔었어. 롱 언니는 또 햇볕 알레르기니 뭐니 뭐 그런 온갖 핑계로 우리한테 뭐 자기 몫까지 대신 부탁을 하더라고. 이 언니는 자기 부탁을 안 들어주면은 사이렌 소리 같은 막 이런 소리를 미친 듯이 계속해서 진짜 사람 짜증나게 해. 어쩔 때는 진짜 짜증나서 때릴 뻔한 적도 있을 정도로 거슬리는 소리를 내. 여튼 우리는 다 큰 성인이잖아. 괜히 이상한 싸움 만드는 거는 뭐 어린애 같은 짓이니까 그냥 어차피 가는 김에 우리가 가져와 주기로 했어. 그런데 간식 나눠주는 줄이 꽤 길더라고. 기숙사에 있던 사람들이 거의 다 나온 듯이 줄이 길어서 한 10분 정도 겨우 기다려서 한 사람당 컵라면 2개랑 과자 2봉지, 음료수 이렇게 얻어왔었어. 2학년 언니랑 이것저것 얘기하면서 방에 돌아왔는데 롱 언니가 화장을 한 상태였고 나가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언니 이제 수업 가세요? 했더니 자기 늦었다면서 서둘러서 나가는 거야.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고 받아온 간식을 책상에 놔주고 우리도 수업 갈 준비를 했었어. 나도 막 화장을 하는 중이었는데 뒤에서 갑자기 2학년 언니가 소리를 지르는 거야. 내가 너무 놀라서 립스틱 바르던 것도 밀리면서 뒤를 돌아봤는데 언니가 흰색 원피스를 하나 들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진 거야. 내가 언니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언니가 이미 건드리면 터지기 직전까지 가서 말도 못하고 있길래 그냥 내가 가봤어. 가서 옷을 봤더니 옷에 립스틱으로 추정되는 빨간색 뭔가가 묻어 있었고 심지어 옷 입다가 비비크림 묻은 그런 흔적이 그 옷의 목 주변에 막 있더라고. 더 큰 문제는 그 원피스의 겨드랑이가 다 터져 있었다는 거야. 아예 다시는 입지도 못할 그런 상황이길래 나도 진짜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언니를 봤는데 언니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범인은 분명 그년일 거라면서 소리를 질렀어. 근데 내가 봐도 롱 언니가 거의 확실하다시피 한 게 내가 나가기 전에 2학년 언니가 옷장을 보면서 옷을 고르느라 옷을 한 번씩 다 봤었고 둘이 같이 나갔다 돌아오니까 이렇게 돼 있었잖아. 그리고 롱 언니가 화장을 했었고 급하게 나간 것도 있고 여튼 2학년 언니는 날씬한 편이어서 44에서 55 중간 사이즈를 입는데 원피스 겨드랑이가 찢어졌다는 건 덩치가 큰 사람이 입다가 그랬던 거겠지. 참고로 위에서도 말했듯이 롱 언니가 비만이야. 롱 언니 말로는 자기가 166에 60kg라는데 글쎄 내가 보기에는 절대 그 몸무게가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리 적게 봐도 166에 76? 그러니까 다리를 딱 붙였을 때 허벅지에 그 공간이 없다고 생각하면 돼. 여튼 롱 언니는 77에서 88 사이즈일 텐데 그 2학년 언니 거 옷을 입어봤으니 그렇게 겨드랑이가 저렇게 터진 거겠지. 심지어 화장까지 하고 입어서 옷에다가 다 묻혀놨으니 뭐 할 말이 없지. 2학년 언니는 자기가 제일 아끼는 원피스라서 잘 입지도 못했던 거라고 하면서 막 날뛰었어. 게다가 그 옷 가격이 한 벌에 7만원 정도였대. 일단 우리 수업이 늦어서
거기서 헤어져서 각자 수업에 들어갔었어. 나는 수업 내내 오늘 우리 기숙사에는 폭풍이 몰아치겠다 예상을 했어. 그래도 롱 언니가 하루 종일 미안하다고 빌고 있겠다 싶어서 분위기 좀 루즈하게 만들려고 수업을 마치자마자 근처 닭강정집에 가서 닭강정을 좀 사서 기숙사에 올라갔지. 근데 진짜 내가 멍청했더라. 사과는 무슨 들어가자마자 둘이 엄청 싸우고 있었어. 그건 도저히 잘못한 사람과 용서를 받는 사람의 그 모습이 아니었고 그냥 아예 싸우고 있었어. 상황을 보니까 기가 막힌 게 그 2학년 언니가 내 옷을 입어놓고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물어보면은 내가 안 그랬다. 증거도 없으면서 생사람 잡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고 2학년 언니가 옷에 묻은 립스틱 색깔이랑 그리고 또 오늘 우리 셋밖에 없었는데 그러면 네가 범인이지 제가 범인이겠냐면서 막 소리를 질렀어. 그런데 그러자마자 롱 언니가 날 쳐다보더니 진짜 기가 막히게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그럴지도 모르지. 진짜 내가 여기에서 이성을 잃어서 왜 나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냐. 오늘 2학년 언니가 옷을 확인하고 간식 받으러 나갔다 오니까 옷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러면 이 방에 언니 말고 또 누가 있었냐 하면서 막 화를 냈어. 그런데 롱 언니가 귀찮다는 듯이 계속 증거도 없으면서 생사람 잡는다고 난리였어. 결국 20분 내내 2학년 언니랑 나만 미친 사람처럼 화를 내도 롱 언니는 한결같이 증거 있어? 이러면서 사람을 어이없게 만들더라고. 물론 증거가 없으니 할 말은 없지만 심증이 너무나도 뻔한데 결국엔 탈진한 2학년 언니가 찢어진 옷을 휴지통에 내팽겨 치면서 소리 지르는 걸로 그냥 끝이 났어. 2학년 언니가 본인이 잘못한 건 인정하고 사과라도 하던가 뻔뻔한 년 막 이러면서 하루 종일 씩씩댔어. 그리고 여기서 깜빡할 뻔했는데 내가 닭강정을 사왔었잖아. 분위기 좋게 만들려고 사온 건데 결국 분위기가 너무 심해져서 못 먹고 내 책상에다가 놔뒀는데 내가 잠깐 씻고 온다고 화장실을 다녀와서 보니까 닭강정의 양이 반으로 줄어있더라. 근데 누가 먹었는지 뻔해서 롱 언니한테 언니 이거 왜 드셨어요? 하니까 물어본 내가 빙신이지 한결같이 내가 안 먹었는데? 원래 그 양이었어 이러는 거야. 누가 봐도 엄청나게 양이 줄어서 반밖에 없는데 먹을 거면은 뭐 한두 조각 티 안 나게 먹던가. 너무 뻔뻔해서 하마터면 진짜 그런가 이럴 뻔했어. 우리 방은 카드가 있어야만 들어올 수가 있고 들어오면은 삐비빅 소리가 나. 그리고 롱 언니가 내 책상 옆에 있었으니까 누가 와서 먹었다면 다 봤을 거고. 하여튼 롱 언니가 먹은 게 뻔한데도 아니라고 하는 게 더 기가 막혔어. 그래서 왜 내가 힘을 빼고 있나 싶어서 그냥 무시하려고 하는데 그 언니 엄지손톱에 양념이 묻어있더라. 와 빼박이다 싶어서 언니 손톱에 양념 묻히고 왜 거짓말 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지. 이제 증거도 있으니까 거짓말도 못하겠지 싶었어. 근데 진짜 답이 없더라. 자기 엄지손톱을 보더니 이거 양념이 아니래. 자기 손톱 물어뜯어서 피가 났던 거래. 그냥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그거 그냥 딱 봐도 피나 딱지가 아니었어. 하늘의 맹세코 그거 치킨 양념색인데 심지어 치킨 양념에 잔뜩 뿌려져 있던 파슬리 가루도 좀 보이던데. 아무튼 그날 그냥 기숙사 외박기를 쓰고 나와서 친구 집에서 하룻밤을 잤어. 그날 그 언니랑 같은 방에서 자면 내가 사고 치겠다 싶었어. 너무 화가 나서. 그렇게 친구 집에서 하루 자던 그날 밤에 2학년 언니한테서 전화가 왔었어. 기숙사 방을 바꾸고 싶대. 롱 언니랑 계속 더 있다가는 도저히 제정신에 못 살 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 언니 그러면은 빨리 방 바꾸세요. 괜찮아요. 언니 화 많이 났죠? 이렇게 말하고 언니를 달랬어. 그렇게 전화를 끊었는데 잠시 뒤에 또 전화가 오더라. 자기 지금 기숙사 바꾸려고 사무실 왔다면서? 근데 사무실에서 방을 안 바꿔준대. 바꿔야 하는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한대. 그래서 롱 언니가 했던 짓들을 다 말했는데 증거가 없잖아.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은 되어야 방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야. 그때 롱 언니는 또 아니라고 잡았대니까 결국 방을 못 바꾸고 그날 2학년 언니도 외박계를 쓰고 친구 집에서 잤다더라. 그리고 단발 언니는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해서 상황을 잘 모르고 기숙사 안에 우리 둘이 없으니까 전화가 왔었어. 그래서 내가 오늘 있었던 일 다 설명했는데 단발 언니가 같이 화내면서 자기가 롱 언니한테 한마디 하겠다고 하면서 우리 둘 다 내일은 꼭 기숙사에 들어오라고 하시더라고. 언니한테 고맙다고 하고 다음날이 와서 기숙사에 들어갔어. 자, 여기까지 이제 롱 언니 썰 1탄이 끝났는데 2탄 3탄을 이어서 가기 전에 잠깐 정신적으로 좀
살짝 휴식할 타임을 가져보려고 이렇게 잠깐 쉬었다가 말을 합니다. 지금 사실 이거 읽고 있는 저도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듣고 있으신 분들은 얼마나 또 부하가 치밀어 오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잠깐 쉬어봤고요. 자, 바로 롱언니썰 2부까지 들어갑니다. 그렇게 기숙사로 돌아왔어. 그날은 토요일이었어. 다른 학교는 모르겠는데 우리 학교 기숙사는 토요일, 일요일에도 학교에 있을 수가 있어. 딴 곳도 그런가? 하여튼 기숙사 방에 들어가니까 롱언니랑 단발언니가 앉아서 얘기 중이더라? 나는 눈치 보면서 상황을 파악하려고 최대한 귀를 기울였어. 대략적인 상황을 보니까 단발언니가 롱언니한테 오목조목 조용하게 화를 내고 계시더라. 단발언니는 겉모습도 굉장히 단정하게 생기셨는데 말하는 것도 조용조용 차분하시더라. 근데 둘이 말하는 내용이 좀 이상했어. 들리는 내용 중에 단발언니가 너 내 화장품 왜 쓰니? 이 얘기가 들리는 거야. 나는 당연히 어제 나랑 2학년 언니 그 사건을 얘기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뭔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단발 언니가 또 썼으면 다시 원래 자리에 놔두기라도 하든가 뭐 하는 거야 이러시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단발 언니가 어젯밤에 나랑 2학년 언니의 사건으로 롱 언니에게 훈계를 하려고 했는데 역시나 롱 언니는 증거 없다. 나는 범인이 아니다. 나는 오히려 억울하다. 걔네 둘이 나를 모함하는 거다. 이랬다는 거야. 근데 결국은 진짜 심증만 있고 증거가 없으니까 단발 언니도 더 이상 말을 못하고 포기하려고 했는데 단발 언니가 책상에 놔뒀던 자기 화장품 가방이 활짝 열려져 있고 심지어 젤 아이라이너 뚜껑이 계속 열려있는 상태였나봐. 그냥 아예 굳어서 빳뻣해져 있었대. 게다가 단발 언니가 쓰던 향수가 있었는데 언니 취향이 약간 남자 향수? 그러니까 시원한 냄새의 향기를 좋아해서 그런 향수를 사는 게 있었어. 근데 그 향수가 왼쪽으로 살짝 돌려서 눌러서 쓰는 건데 롱 언니가 그걸 그냥 눌러보다가 안 나오니까 그냥 힘으로 뭐 어떻게 했나봐. 그 향수의 뚜껑이 철 소재로 되어 있고 몸체가 유리인데 그 두 개가 원래 분리가 안 되는 건데 분리가 되어 있고 그냥 그대로 놔둬서 살짝 만지니까 그 두 개가 그냥 떨어져 버리더래. 향수 대가리가 그냥 나간 거지. 그냥 아슬아슬하게 그 분리된 향수의 머리를 그냥 얹어놨었나봐. 이거는 누가 봐도 누군가가 단발 언니의 물건을 만진 건데 그날 이 방에는 단발 언니랑 롱 언니밖에 없었잖아. 우리가 그날 화나가지고 외박했잖아. 그러니까 범인은 당연히 롱 언니인데 이번에도 역시나 증거가 없다. 왜 날 모함하냐 이렇게 나가더래. 그리고 단발 언니가 들어오기 전에 낮에는 자기 말고도 나랑 그 2학년 언니도 있었다면서 자기도 나갔다 와보니까 단발 언니 물건이 이렇게 어질러져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결국 이번에도 나랑 2학년 언니를 걸고 넘어지더라. 이제는 화낼 힘도 없고 어차피 단발 언니도 누가 범인인지 다 알고 있어서 그냥 어이없게 웃었어. 아무튼 그러더니 롱 언니가 도도하게 팔짱을 끼더니 자기 침대로 가서 이어폰을 끼고 웹툰을 보더라. 단발 언니랑 나는 어이없게 서있고 결국 단발 언니가 한참을 참는 듯한 표정을 짓더니 이어폰 끼고 만화 보고 있는 그 롱 언니한테 큰 소리로 이번만 참아줄게. 너도 속으로는 다 알고 있었을 거니까 이제 2번은 용서 안 해줄 거야. 손버릇 고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단발 언니도 본인 침대로 가서 한숨을 계속 쉬시면서 막 손부채질을 하면서 열을 식히시더라. 사람인지라 기억력에 한계가 있어. 100%저 말은 아니었고 거의 저런 식의 말이었어. 아마 내가 오기 한참 전부터 싸우고 있었나봐.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둘이 싸웠을 테니까 단발 언니도 힘들었을 거야. 롱 언니는 대화하는 방법이 일반인하고는 달라. 대화하는 상대방만 머리가 아프고 답답하고 미칠 것 같아. 그래서 단발 언니도 하다 못해서 그냥 여기서 포기한 것 같았어. 그렇게 그날 토요일에 오후 6시까지 단발 언니는 피곤한지 계속 자고 롱 언니는 휴대폰만 한참 하는 것 같았고 나도 뭐 휴대폰 게임이나 하고 책 좀 읽고 대충 시간을 때웠어. 이때까지 우리 셋 다 아무 얘기도 안 했어. 분위기 진짜 살벌했거든. 하여튼 저녁 시간대쯤 단발 언니가 일어나서 나한테 저녁 안 먹어? 그러길래 내가 언니 우리 같이 밥 먹어요 하고 말했었어. 우리 학교 기숙사는 주말에 밥을 안 줘. 그래서 각자 알아서 먹어야 하는데 기숙사가 학교 제일 꼭대기에 있어서 배달도 안 오고 뭐 사 먹을 것도 없어. 우리 학교가 산처럼 올라가는 형태야. 기숙사는 그 중에서도 제일 꼭대기고 결국 대부분 주말에 집에 가거나 미리 컵라면이나 간편식을 사두는 편이야. 하여튼 그래서 언니가 그러면 우리끼리 라면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저때 기숙사에서 간식 나눠준 컵라면을 들고 언니랑 뜨거운 물을 받으러 지하 급식소에 갔어. 급식소가 주말에는 안 하지만 뜨거운 물은 받을 수 있어. 근데 컵라면 들고 나가는데 이어폰을 끼고 휴대폰을 하던 롱언니가 진짜 티나게 우리 나가는 걸 째려보더라. 꼭 그 눈빛이 너희가 나만 왕따 시키고 밥 먹으러 가? 이 못된 년들, 뭐 이런 느낌이어서 기분이 나빴어. 물론 이건 내 생각이지만 일단 눈빛이 썩 좋은 눈빛은 아니더라. 아무튼 거기서 뜨거운 물을 받는데 단발 언니가 한숨을 쉬면서 나보고 미안하대. 자기가 롱 언니를 혼내서 정신 차리게 하려고 했는데 얘가 말이 아예 안 통한다고. 자기는 어젯밤에 얘기를 하는데 진짜 정신이 아픈 애인 줄 알 정도로 대화가 안 되고 뻔뻔했대. 그래서 우리한테 미안하대. 언니가 기숙사 사람들 문제 잘 정리했어야 했는데 못했다면서. 나는 언니가 뭐가 미안하냐고. 미안할 건 롱 언니라고. 언니는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말라고 말했어. 그러니까 나도 너무 미안하더라. 아무튼 둘이 뜨거운 물을 받아서 기숙사 방으로 올라왔는데 롱 언니가 우리를 계속 쳐다보는 거야. 그냥 무시하고 단발 언니랑 같이 라면을 먹는데 진짜 너무 부담스럽게 쳐다봐서 미치겠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자기 책상에서 매니큐어를 꺼내더라. 그러더니 바로 옆에서 우리가 라면을 먹고 있는데 매니큐어를 열고 막 바르는 거야. 근데 매니큐어 냄새가 얼마나 독한지 코가 아플 정도더라. 그것도 한 가지도 아니고 세네 가지 색깔을 열어놓고 그냥 일부러 그러는 게 딱 보일 정도로 바르고 앉아있는 거야. 그래서 결국 단발 언니가 우리 지금 라면 먹는데 굳이 지금 발라야 돼? 이렇게 최대한 참으면서 말하니까 롱 언니가 하는 말이 지금 니네도 라면 냄새로 나를 괴롭게 하고 있으니까 니네도 뭐라 할 처지는 못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아 진짜 결국 기싸움을 하다가 그냥 라면 후딱 먹고 그 방을 나와버렸어. 그렇게 토요일 저녁을 먹고 단발 언니랑 산책을 하면서 롱 언니 뒷담을 좀 하고 1시간 뒤에 돌아오니까 기숙사 입구에서 2학년 언니를 만나서 같이 들어갔어. 2학년 언니는 기숙사 방을 가는 계단에서 그 롱 언니 욕을 걸쭉하게 하더라. 그 정도로 화가 날 만도 했지. 하여튼 그렇게 기숙사 방에 왔는데 아 진짜 조용할 날이 없게 만들더라. 온 방 안에 향수 냄새가 너무 독한 거야. 이거는 그냥 독한 정도가 아니라 콧속이 찢어질 정도로 그냥 향수 원액을 코로 들이마신 것처럼 엄청 독했어. 아니 얼마나 뿌렸길래 이 정도인 거지 싶더라고. 그때 2학년 언니가 롱 언니한테 미쳤냐고 여기가 니네 집 안방이냐면서 또 화를 냈어. 근데 단발 언니가 갑자기 야 이거 내 향수 냄새 아냐? 이러는 거야. 그러더니 본인 책상으로 후다닥 달려가서 책상을 확인하더니 아까 그 분리된 향수 있잖아. 그 남자 스킨 냄새 나는 자기 향수 그걸 들고 이거 왜 갑자기 반이나 줄었어? 이렇게 소리를 치더라. 물론 범인은 롱 언니겠지만 롱 언니는 무건수행하면서 나 아닌데 이런 표정으로 있는 거야. 일단 숨도 못 쉴 정도여서 창문이랑 방 문을 다 열고 언니들이랑 나랑 책으로 부채질 해가면서 환기를 시켰어. 그렇게 10분 정도가 지나고 이쯤이면 공중에 있는 향수 냄새가 다 날아갈 때잖아. 근데 창문을 닫으니까 스멀스멀 또 어디선가 또 독하게 향수 냄새가 다시 올라오는 거야. 아직 덜 빠졌나 싶어서 다시 환기를 시키고 닫았는데 이게 환기가 안 되고 계속 독한 냄새가 반복되는 거야. 그래서 어디선가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온 냄새가 뭔가 이상했는데 이상하게 롱언니 쪽에서 심하게 냄새가 나길래 그쪽으로 가서 롱언니 침대에 있는 이불로 가보니까 와 이건 진짜 거기에다가 향수를 다 쏟았나봐. 거기가 원흉이더라고. 게다가 롱언니 이불뿐만이 아니라 베개랑 롱언니의 책상이랑 옷장까지 온통 자기 거에다가 그 단발 언니 향수를 다 범벅해 놓은 것 같았어. 도대체 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혹시 아까 일 복수하려는 건가 싶어서 어이가 없더라.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사람이 하는 짓은 유치원생보다 못하지. 진짜 기가 막혀서 내가 롱언니한테 언니 진짜 너무하다고 남의 향수 쓰는 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다 같이 사는 방에 이런 짓을 하면 어떡하냐고 소리를 쳤어. 이거는 민폐도 그냥 민폐가 아니잖아. 게다가 지금은 롱언니 물건에서만 향수가 범벅이 된 게 티가 나니까 뭐 빼박이라 그런지 롱언니가 아무 말 안 하는 거야. 단발 언니도 합세해서 너 정신머리가 어떻게 됐냐고 말하면서 화를 내니까 이거 내 향수 냄새인데? 이러더라고. 아 진짜 거기에서 할 말을 잃어서 쓰러질 뻔했어. 뻔뻔해도 그렇게 뻔뻔할 수가 없어. 진짜 허언증이 있나 싶을 정도로 뻔뻔해. 심지어
그 남자 스킨 향이 독특해서 단발 언니 거인 거 뻔히 아는데도 자기 향수라는 거야. 그러면서 향수 많이 뿌려서 코 아프게 한 건 미안한데 이거는 내 향수라서 자기는 잘못한 게 없대. 그래서 2학년 언니가 그러면 네가 뿌린 향수 가져와 보려니까 이미 다 쓰고 버렸대. 그래서 어느 쓰레기통에 버렸냐니까 갑자기 창문 밖에 던졌다네. 2학년 언니가 바로 창문 열고 밑에를 보더니 없는데 왜 거짓말 하냐면서 따졌어. 그러니까 갑자기 말을 바꿔서 아 맞다, 다 쓴 게 아니라 뭐 넣어놨어? 이러면서 자기 책상에서 작은 병 같은 걸 하나 꺼내더라. 그때 2학년 언니가 그걸 뺏어서 보더니 막 웃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이거 향수가 아니라 구강청결제래. 근데 롱 언니가 그게 자기가 방에 뿌린 게 맞다는 거야. 그래서 2학년 언니가 그거를 손등에 뿌려서 냄새를 맡아보고는 장난하냐면서 이 냄새랑 저 냄새랑 어떻게 같냐고 노발대발 하더라고. 근데 이번에도 롱 언니는 그 특유의 그 증거 있어 약간 그런 발언을 하면서 향수 냄새가 달라도 너네 코가 이상한 거라고, 내가 맡을 때는 똑같아, 이런 포지션이더라고. 그거를 듣던 2학년 언니가 열받아서 롱 언니 멱살을 잡고 때리려는 걸 우리가 뜯어 말리고 결국 단발 언니랑 내가 2학년 언니 끌고서 복도로 데리고 나와서 진정을 시켰어. 이때 2학년 언니가 롱 언니 멱살을 잡고 진짜 엄청난 욕을 퍼부었어. 아무튼 때리면 언니만 손해라고, 우리 그러지 말고 증거 잡는 방법을 한번 시도해보자고 하고 그렇게 의견을 모으고 들어가려니까 갑자기 또 방문이 잠겨있네? 그래서 언니가 뭐 하는 거야? 열어! 이러면서 소리를 쳤는데 갑자기 2학년 언니 핸드폰으로 롱 언니가 문자를 보낸 거야. 그 문자 내용은 나 아까 나 때렸지? 경찰서에 신고할 거야. 어디서 주먹을 휘둘러? 이런 식으로 보냈었어. 이걸 보더니 2학년 언니가 열이 머리 끝까지 뻗쳐서 괴성을 지르면서 문을 발로 차고 막 소리를 지르고 단발 언니는 아예 얼이 빠져서 그냥 서 있고, 아니 멱살은 잡긴 잡았는데 진짜 한 대도 안 때렸어. 내가 똑똑히 봤어. 근데 자기는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대. 그것도 2방이나. 2학년 언니가 괴성을 지르다가 본인 화에 못 이겨서 울기 시작하더라고. 단발 언니가 문 너머에 있는 롱 언니한테 너 진짜 이딴 식으로 하면은 학교에 신고할 거다. 우리도 여기 사는 사람인데 문 멋대로 잠그고 못 들어오게 하고 뭐 거짓말로 주먹으로 맞았다고 하고 네가 인간이냐, 이런 식으로 말하고 나서 2분쯤 뒤에 또 단발 언니 폰으로 문자 하나 보내주더라고. 아무튼 결국에 우리가 롱 언니한테 당할 수만은 없겠다 싶어서 의견을 모았어. 나한테 노트북이 있었는데 그 노트북의 캠이 녹음도 같이 돼. 근데 그게 화면이 꺼져 있어도 자동으로 녹화가 되기 때문에 그걸 켜놓고 증거를 잡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어. 근데 우리도 바보는 아니기 때문에 내 노트북으로 찍을 수 없는 그런 사각지대는 단발 언니의 그 넷북? 뭐지 하여튼 엄청 작은 노트북으로 녹화를 돌려놓기로 했어. 결국 방 문은 단발 언니가 사무실로 가서 지금 상황을 얘기를 했고 관리자분께서 우리 신원을 확인하고는 보조키를 주셨어. 근데 어이가 없는 거는 2학년 언니가 진짜 저년 진짜 때릴 거라고, 내가 때린 적도 없는데 때렸다고 누명을 받을 바에는 진짜로 내가 때려 죽일 거라고 발악을 하면서 보조키를 가지고 기숙사 입구로 들어가려는데 진짜 경찰이 왔더라. 경찰은 경찰인데 그 지구대에서 오신 분들이 그 기숙사 입구에서 경비 아저씨한테 신고를 받고 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방이 407호인데 407호에서 신고가 왔다고. 그래서 단발 언니가 자초지종을 설명을 했는데도 지구대 분들이 일단은 확인을 해야 한다면서 신고자를 불러달래. 경찰분들이 남자셔서 여자 기숙사 안에 못 들어가셨어. 그렇게 결국 롱 언니가 밖에 나오고 지구대 분들이 롱 언니한테 가서 진짜 맞았냐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맞았대. 근데 안 맞았으니까 맞은 티가 하나도 안 나겠지? 당연히 그분들도 이상한 것 같으니까 그냥 화해하라는 식으로 마무리를 하고 갔어. 그때 우리가 왜 거짓말하냐고 셋이서 발악을 했지. 아무튼 결국 그 일로 사무실에서 우리 방을 바꿔준다고 하더라. 근데 언니들이 방을 바꾸더라도 꼭 롱 언니한테 엿먹이고 갈 거라면서 일주일 뒤에 방을 바꾼다고 하고 일단 방에다가 노트북이랑 그 넷북을 켜놓고 증거를 잡기로 했어. 그 경찰이 왔다 간 날은 롱 언니가 외박계를 쓰고 안 들어와서 우리 셋이 한참 동안 계획을 짰어. 완전 철저하게 밤새 계획을 짜고 서로 중요한 물건들은 다 숨겨놓기로 했어. 물론 미끼용 물건들은 눈에 띄는 곳에 배치하기로 했어.
자, 일단 여기서 잠깐만 쉬었다가 할게요. 왜냐면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이번 글은 더럽고 혐오스러운 내용이 많다. 비위 약하거나 뭐 먹고 있는 사람은 주의하시오 라고 써있네요. 아직 2탄이 끝난 건 아닌데 중간에 이제 작성자가 이런 글을 적어놨네요. 아무튼 얼마나 혐오스러운 내용이 있을지 뭐 걱정이 되면서도 흥미가 진진하네요. 아무튼 경고를 드리고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3일 전에 그 롱언니 증거 잡겠다는 글을 올리고 뭐 오늘까지 진행 상황을 적어볼게. 나 지금 엄청 멘붕이라서 글이 횡설수설 할 수도 있어. 정신이 아프다. 글이 이해가 안 되면 말해줘. 그날 롱언니가 외박계를 쓰고 기숙사에 안 들어와서 우리 셋이서 진짜 철저하게 계획을 짰어. 2학년 언니는 얼마나 열정적이던지 본인이 롱언니 잡기 프로젝트 PPT까지 만들려고 하더라. 여튼 일단 대략적인 계획은 이랬어. 노트북 같은 그런 녹화할 수 있는 장비로 계속 방을 녹화한다. 그리고 자신이 가장 아끼는 거는 최대한 다 숨기되 롱언니가 관심 가질 만한 것들 몇 개는 책상에 놔둔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방에 자주 들어오지 않는다. 요거였어. 우리가 방에 자주 있으면 또 사고 못 칠 거 아냐. 그러니까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최대한 일찍 나갔다가 엄청 늦게 들어오기로 했어. 증거 잡힐 때까지. 기숙사 통금이 11시인데 우리 거의 10시 40분에 들어왔어. 경찰이 왔다 간 다음날 우리는 바로 행동에 들어갔어. 단발 언니가 아침 7시에 일어나서 2학년 언니랑 나를 깨우고 3명에서 대충 세수만 하고 옷 입고 일찍 나왔어. 롱 언니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말이야. 아무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언니들이랑 공원에 가서 운동 좀 하고 오니까 좋긴 좋더라고. 아침에 뛰고 나니까 속에 쌓여있던 게 좀 풀리는 것 같기도 하고. 다들 수업이 10시랑 11시에 있어서 운동하고 근처 목욕탕에 가서 같이 목욕도 했어. 엄청 쑥스러웠는데 그래도 뭔가 엄청 친근감이 생겨서 더 좋더라고. 롱 언니 사건으로 두 언니들이랑 엄청 끈끈한 유대 관계가 생긴 것 같아. 물론 안 좋은 사건의 피해자들로 만났지만 좋은 언니 2명 덕분에 롱 언니 스트레스를 조금은 해소할 수 있는 것 같아. 아무튼 미리 준비해온 가방을 들고 수업 시간에 맞춰서 기숙사에 들리지 않고 바로 수업을 들으러 갔어. 중간에 3시쯤에 언니들을 한번 만나서 롱 언니가 기숙사에 들어왔을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2학년 언니는 롱 언니가 혹시 안 들어오면 어쩌냐면서 우리가 괜한 짓을 하는 걸까봐 속상하다고 했어. 그렇게 셋이서 아메리카노 한 잔씩 원샷하고 저녁 6시에 기숙사 급식소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뒤에 헤어졌어. 저녁 6시가 되기 좀 전에 셋이서 만나서 밥을 먹었지. 그리고 기숙사 안에 있는 독서실로 가서 11시 40분까지 공부를 하다가 통금 시간인 11시 조금 전에 기숙사 방으로 올라갔어. 근데 솔직히 나는 롱 언니가 다시는 안 올 줄 알았어. 경찰이 올 정도로 큰 사건이 났었는데 어떻게 뻔뻔하게 다시 방에 올 수 있겠냐 싶었지. 근데 문 열자마자 너무 뻔하게 자기 침대에 누워서 무슨 뻥이요였나? 하여튼 그런 과자를 먹고 있더라. 온 방 안에 과자 냄새가 가득하더라고. 언니들은 방에 들어와서 롱 언니를 보자마자 서서 쳐다보고 있었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언니들 뒤에 서 있었어. 근데 롱 언니 진짜 두 언니들이 그렇게 쳐다보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너희는 지져라, 나는 내 할 일 할 텐다 이러면서 과자를 먹으면서 휴대폰으로 영화를 보는 거야. 근데 이번에도 진짜 민폐처럼 이어폰도 안 하고 볼륨을 엄청 높여서 영화를 보더라. 하여튼 언니들도 한참을 째려보더니 서로 눈치를 보고 일단 잠을 잘 준비를 했어. 근데 2학년 언니가 자기 전에 습관처럼 하는 게 있거든? 2학년 언니의 어머니가 그 언니 몸을 생각해서 매일 챙겨 먹으라고 주신 홍삼 절편이 있어. 그 홍삼 절편을 매일 밤에 하나씩 챙겨 먹고 자는데 그날도 언니가 책상에 가서 그 절편을 꺼내 먹으려고 하니까 갑자기 옆에서 롱 언니가 누워서 휴대폰을 하면서 이러면서 흐느끼듯이 웃는 거야. 나 진짜 바로 그 위에 침대인데 너무 소름 돋았어. 처음에는 왜 웃는지 몰랐는데 2학년 언니가 그 절편을 한 3등분에서 4등분 정도 잘라서 먹을 때마다 막 흐흐흐 이러면서 못 참겠다는 듯이 막 웃는 거야. 그 웃음소리가 바로 내 등 밑에서 기어 올라오는 것 같아서 진짜 막 가려울 정도로 소름이 돋았어. 하여튼 2학년 언니가 너 왜 웃냐면서 롱 언니를 째려보고 언니 침대로 갔어. 근데 롱 언니도 앉은다는 듯이 머리에 든 게 없으니까 입이 썩었다면서 혼자 중얼거리는 거야. 진짜 혼잣말인데 방이 조용해서 엄청 잘 들리더라. 우리 방에 진짜 스파크가 보일 정도로 그 폭풍 전야 상태가 장난 아니었어. 그렇게 어떻게 해서 밤을 지내고 다음날 우리는 계획 점검에 나섰어.
롱 언니가 그 요일에 10시 수업이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어. 그래서 롱 언니가 나가면은 셋이서 바로 녹화된 걸 확인하려고 했지. 그리고 그때 단발 언니가 그날 9시에 수업이었는데 여자가 한 달에 한 번 쓸 수 있는 그 공결을 쓰더라. 그만큼 언니가 화가 났다는 뜻이겠지. 아, 그리고 각자 책상에 놔둔 물건을 확인했는데 하나도 손댄 흔적이 없더라. 일단 여기서부터 1차 멘붕이었고, 롱 언니도 결국 이상한 짓 하는 걸 포기했나 싶어서 괜히 증거도 못 잡고 이렇게 끝나나 싶었어. 그래도 일단 녹화한 거를 확인을 해봤지. 일단은 내 노트북부터 확인을 해봤는데 다행히 잘 찍혀는 있더라. 그 녹화 프로그램이 한 10시간씩 2번 나눠져서 저장이 되어 있었어. 동영상을 빠른 속도로 넘기고 넘겨서 롱 언니 들어오는 걸 보자마자 옆에서 2학년 언니가 소리를 지르더라. 전연 들어왔다면서. 그래서 뭐 하는지 대충 봤는데 들어오자마자 우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듯이 방을 막 찾아보고 화장실 문까지 열어서 있는지 없는지 막 확인을 하더라고. 그러고는 침대에 누워서 맨날 그렇듯이 과자 좀 먹으면서 휴대폰 삼매경에 빠져 있었어. 그렇게 동영상을 빨리 돌려서 보는데 2시간 내내 그러고만 있길래 아 뭐야 저러고 뭐 아무것도 안 하나 싶었지. 옆에서 단발 언니도 쟤는 왜 하루 종일 소처럼 누워만 있어? 이러면서 한 소리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계속 누워있던 롱 언니가 갑자기 침대에서 일어나더라. 방에 걸려있던 시계를 한번 보더니 갑자기 성큼성큼 내 노트북 앞으로 걸어오는 거야. 참고로 내 노트북은 2학년 언니의 책상에 놔뒀었거든. 여튼 롱 언니의 얼굴이 갑자기 화면에 클로즈업 돼서 진짜 심장이 나가 떨어지는 줄 알았어. 지금 다시 생각해도 징그럽다. 근데 뭐 하는가 보니까 갑자기 2학년 언니의 홍삼 절편통을 집어들고 그 병을 이리저리 보는 거야. 그러더니 진짜 자연스럽게 그 절편통을 열고 한 개 집어먹더라. 여기서 우리가 2차 멘붕이었고, 근데 진짜 나는 아직도 속이 미식거린다. 그 롱 언니가 절편 하나를 먹고 나서 갑자기 코를 파는 거야. 이해돼? 한 손에는 열려있는 절편통을 들고 한 손으로는 또 코딱지를 파더라. 게다가 내 노트북 바로 앞에서 그 짓을 하고 있어서 완전 잘 보였어. 아무튼 그러더니 코딱지를 판 손가락을 막 확인하는 거야. 아마 손에 코딱지가 있었겠지. 노트북 화질이 안 좋아서 잘 보이진 않았지만 아무튼 코딱지를 확인하더니 진짜 너무 자연스럽게 숨 쉬는 것만큼 진짜 자연스럽게 코딱지 판 손가락을 절편통에 넣고 이렇게 휘젓는 거야. 우리 진짜 그 자리에서 소리 지르고 2학년 언니는 바로 화장실로 뛰어가서 토하고 난리였어. 2학년 언니 안 그래도 비위 진짜 약한데 화장실에서 헛구역질하고 울고 난리더라. 결국 그 다음 영상은 단발 언니랑 나랑만 계속 봤는데 절편에 코딱지를 넣더니 뚜껑을 닫고 제자리에 놔두는 것 같더라. 그러고는 여전히 계속 코를 파면서 방을 몇 바퀴 돌더니 2학년 언니의 베개랑 이불에다가 그 코딱지 판 손을 쓱쓱 닦고 막 혼자 웃었어. 그 예전에 과자 먹은 손을 내 이불에 닦던 게 오버랩이 되더라. 아무튼 그렇게 혼자 열심히 방을 돌아다니더니 이번에는 내 옷장으로 가더라. 그렇게 내 옷장에서 내 옷을 몇 벌 꺼내더니 우리 방에 있는 그 작은 휴지통에 담갔다가 빼더라. 아 진짜 다시 생각해도 화가 나서 미칠 것 같다. 나 그 옷들 다 버렸어. 소름 돋고 사이코패스 같아서 무섭더라. 하여튼 담갔다 빼더니 몇 번 탈탈 털어주고 다시 원래대로 걸더라. 여기서 나 소리 지르고 노트북 부실 뻔한 걸 단발 언니가 말려줘서 다행이었어. 근데 내 옷을 끝으로 그냥 자기 침대에 다시 누워서 한 30분 정도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뭐지? 자나 싶었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옷을 벗더라? 그거 진짜 보는데 내 눈이 너무 괴롭더라고. 속옷까지 다 벗고 방을 3바퀴를 돌더니 단발 언니 베개를 집어들고 거기에 겨드랑이를 부비는 거야. 그러고는 맨몸으로 내 침대에도 누워서 그 더러운 몸을 막 미친듯이 비비고 단발 언니의 화장품들을 집어서 겨드랑이에다가 또 비비고 제일 사이가 안 좋았던 2학년 언니의 액세서리들은 자기 머리카락 속에 넣어서 막 비비더니 다시 제자리에 놔두더라. 난 진짜 태어나서 이런 미친 사람 처음 봤어. 처음부터 알았지만 진짜 미친 사람이더라. 그렇게 미친 짓을 하더니 다시 옷을 입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옷을 입고 다시 눕더라. 그렇게 얼마 있다가 우리가 들어오고 하는 게 녹화가 돼 있었어. 우리 셋 다 너무 멘붕이라서 서로 아무 말도 없이 거의 30분을 앉아 있었어. 그러고 나서 언니들이랑 내가 바로 그 롱 언니랑 비볐던 옷들이랑 물건들 바로 버리러 갔어. 우리는 그날 결국 아무 수업에 들어가지도 않고 셋이서 그냥 앉아서 허탈하게 욕만 했어.
진짜 나는 그날 언니들에게 태어나서 처음 듣는 욕을 하는 걸 들어봤고 나도 진짜 미친 듯이 욕을 했지. 일단 녹화해놓은 게 있으니까 이제 발뺌은 못하도록 해놨고 우리는 롱 언니를 확실히 보내버리자 라고 다짐을 했어. 근데 이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이 사건 때문에 아직까지 악몽을 꾸고 정신이 아픈 이유가 다들 기억하지? 내 노트북 말고 단발 언니의 그 작은 넷북으로 사각지대도 녹화했었잖아. 혹시 몰라서 그 사각지대 녹화본도 그것도 확인을 해보려고 셋이 앉아서 그걸 봤는데 처음에는 어차피 노트북에 다 녹음돼 있는 거 뭐 비슷하겠지 싶어서 대충대충 봤는데 휙휙 넘기는 순간 갑자기 화면에서 롱 언니의 얼굴이 엄청 크게 나오는 거야. 그 자리에서 나 진짜 소리 지르고 너무 충격받아서 딸꾹질까지 나더라고. 근데 롱 언니가 그 넷북을 유심히 쳐다보더니 갑자기 손가락으로 그 녹화되는 카메라 부분을 가렸다가 갑자기 영상이 끝나더라.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서 영상은 지우지 못하고 그냥 강제로 종료한 듯해. 강제 종료하고 나서 바로 코딱지를 파서 절편에다가 손가락을 넣기 시작했나봐. 단발 언니의 넷북이 녹화 중이면 빨간불이 떠 있는데 우리는 설마 그걸 알까 싶어서 그냥 해놨었어. 근데 진짜 눈치를 챘었나봐. 너무 소름 돋아서 미치겠더라. 그 눈빛하고 몸동작이 아직도 기억이 나. 진짜 뱀을 본 것처럼 징그럽고 소름이 돋아. 그럼 우리가 들어왔을 때부터 이미 우리가 녹화하려던 거 눈치를 채고 있었다는 거잖아. 근데 바보같이 노트북이 하나 더 녹화되고 있는 건 모르고 그 난리를 쳤으니 아무튼 결국 맨날 뻔뻔하게 말하던 그 증거가 잡혀버린 거지. 우리도 일단 롱 언니가 오면은 영상을 보여주고 발뺌을 못하게 하려고 했는데 오늘까지는 롱 언니가 기숙사에 안 와. 이 언니 연락도 아예 안 되고 사감 선생님 말 들어보니까 아예 수업도 안 나오나 봐.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 언니 기숙사에 오면은 바로 증거 보여주고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들어서 인실시킬게. 언니들도 많이 충격받고 나도 지금 정신적으로 괴롭다. 세상에 별 미친놈들 많지만 진짜. 아무튼 다음 글은 이 언니를 만나서 확실히 뭉개버리고 올릴게. 자, 일단 이렇게 롱 언니 썰 2편까지는 읽었고요. 와, 진짜 이건 정신적으로 좀 많이 아파오기 시작해요. 진짜로 여러분들 이거 그냥 안 봐주셔도 좋으니까 그냥 정신건강 괜찮을 정도까지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3편에는 제가 무슨 내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롱언니 썰은 사실 지금 처음 풀어보는 거고 처음 내용을 알게 되는 건데 이거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여러분들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듣기 싫으실까, 얼마나 나가고 싶으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견디실 분들은 견디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3편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다들 잘 지냈어? 거의 일주일 만에 글 적으러 왔어. 그때 영상 녹화된 거 보관하고서 일주일이 지난 오늘까지 진짜 뭐가 짠하고 나타났다가 사라진 것처럼 너무 정신이 없다. 그날 영상을 녹화했고 롱 언니를 기다렸었어.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 결국 기숙사에 오지 않았고 그날 이후로는 롱 언니가 3일이나 아무런 연락도 안 되고 심지어 기숙사는 물론 학교까지 안 나왔었어. 왜 하필 영상 녹화된 날 없어진 건진 아직도 의문이야. 눈치를 챈 건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우연인가 싶기도 해. 하여튼 단발 언니랑 나랑 2학년 언니 이렇게 3명이 첫날에 엄청 난리였었어. 롱 언니 오면 진짜 제대로 인실시키겠다. 그런 미친 인간이 다 있냐 하면서 우리는 경악스러워했지. 특히 최대의 피해자였던 2학년 언니가 그날 하루 종일 토하고 그 비싼 홍삼 절편을 변기에다가 다 버리고 물 내리더라고. 그리고 롱 언니가 머리에 비볐던 액세서리들도 그냥 버리겠다면서 쓰레기통에 던졌어. 나랑 단발 언니는 우리 이불부터 학교 세탁소에 맡기고 화장품들은 버릴 수 없어서 결국 클리너로 여러 번 닦고 계속 닦아서 무한정 닦았어. 아저씨한테 너무 심하게 더러운 게 묻었다고 말하면서 제발 깨끗하게 빨아달라고 부탁을 했어. 근데 그래도 아직 찝찝하긴 해. 아무튼 그렇게 롱 언니 실종 이틀째에도 롱 언니가 안 오니까 저녁쯤에 단발 언니가 우리한테 건의를 하더라고. 롱 언니 책상 서랍을 뒤져보재. 사실 그 전부터 뒤져보고 싶긴 했는데 뭐라 해야 되지? 그때 그 영상을 보고 나니까 역겨워서 그 언니의 물건은 하나도 만지고 싶지 않았어. 근데 단발 언니는 계속 롱 언니 사물함이 의심스럽대. 사실 이제까지 우리 방에서 물건이 너무 없어져서 이상하긴 했어. 오죽했으면 우리 방에 작은 블랙홀이 있을 거라고 말을 했을 정도였으니까. 분명 방에서 잃어버린 건데 그 작은 방을 전부 다 들고 뒤져도 없다는 게 이상하잖아. 그래서 단발 언니가 금단의 영역 같은 그 롱 언니의 사물함을 뒤져보자고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셋 다 같이 뒤지기로 하고 단발 언니가 티슈로 손잡이를 잡고 서랍을 열었어. 근데 거기 진짜 신세계더라. 없는 게 없어. 손톱깎이, 볼펜, 화장지, 다 먹은 캔 쓰레기, 책, 머리끈 등등. 하여튼 뭔가 많더라고. 그리고 내가 잃어버렸던 립스틱 하나를 거기에서 찾았어. 첫날 그 언니가 던져서 없어진 줄 알았던 게 그 안에 굴러다니고 있더라고. 근데 그거 보고 할 말이 없었어. 언니들도 사물함을 보더니 본인 물건 몇 개 찾았다고 잠깐 좋아하다가 도저히 못 가져가겠다면서 그냥 문을 닫더라고. 나도 립스틱 그냥 계속 잃어버린 셈 치기로 했어. 거기다가도 뭔 짓을 했을지 모른다는 생각부터 나더라고. 그리고 다음날 3일째 일이 터졌어. 지금 다시 생각해도 싫어. 사실 글 적으려니까 손이 떨린다. 여튼 그날 오후 8, 9시쯤이었을 거야. 우리 3명 다 방 안에서 각자 할 일을 하면서 여느 때처럼 지내고 있었어. 이제는 그냥 롱 언니는 안 오겠구나 하면서 여유롭게 지내고 있었어. 우리끼리 롱 언니 본인이 자기가 저지른 일 들킨 거 알고 내뺀 거 아니냐고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지. 여튼 그날 저녁에 각자 할 일을 하는데 갑자기 삐비빅 하고 문 열리는 소리가 나더라. 지금 방 안에는 우리 3명 다 있는데 하고 생각을 하니까 바로 누가 들어오는지 알겠더라고. 이 머리보다 몸에서 더 빨리 반응하는 게 진짜 뭔지 깨달았어. 온몸이 먼저 소름이 돋아있더라. 그때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 단발 언니가 왼쪽 2층 침대 위에 앉아서 휴대폰으로 TV를 보고 있었고 오른쪽 2층 침대에서 나랑 단발 언니가 같이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바로 위에서 문 쪽을 보니까 롱 언니가 진짜 잘 보이더라고. 그만큼 소름도 2배로 돋았고. 근데 롱 언니가 문을 열더니 문 앞에 서서 들어오지도 않고 우리를 쳐다보는 거야.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그 눈빛이 진짜 꼭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 너희들 꼭 죽여버릴 거야. 진짜 이런 눈빛으로 거의 1분을 넘게 쳐다만 보더라고. 결국 내 옆에 앉아있던 2학년 언니가 욕을 하더라고. 2학년 언니는 아직도 홍삼 절편 사건으로 후유증이 큰가 봐. 근데 진짜 2학년 언니가 그 말을 하자마자 롱 언니가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우리가 있는 그 2층 침대로 올라오려고 하는 거야. 그때 내가 너무 무서워서 나도 모르게 이상한 괴음 같은 비명을 질렀던 것 같아. 하여튼 롱 언니가 미친 듯이 올라오자마자 2학년 언니의 머리채를 잡고 진짜 헤드뱅잉을 하듯이 쥐어뜯더라고. 근데 롱 언니가 덩치가 좋고 2학년 언니가 왜소해서인지 일방적으로 미친 듯이 맞는 거야. 그냥 여자들끼리 서로 짜증난다고 싸움하듯이 때리는 게 아니라 진짜 그 2학년 언니를 죽일 거라는 의지를 담아서 때리더라. 그걸 보고 놀라서 말린다고 나도 휘말리고 반대편 침대에 있던 단발 언니도 뛰어와서 말리고 진짜 난장판인데 그 와중에 몸싸움이 격해져서 2학년 언니랑 롱 언니가 서로 머리채를 움켜잡고 2층 침대에서 아래로 떨어졌어. 정확히는 못 봤는데 나중에 2학년 언니의 말을 들어보니까 롱 언니가 제일 먼저 떨어지고 2학년 언니가 그 위로 떨어졌었대. 그래서 다행히 2학년 언니는 많이 안 다쳤었나봐. 그리고 우리 기숙사 바닥에 장판 같은 게 깔려 있어서 뭐 둘이 떨어질 때도 퍽 소리가 아니라 쿵 하고 이런 소리가 나더라고. 그렇게 바닥에서 둘의 난투극이 벌어지고 나랑 단발 언니도 말린다고 뛰어내려가서 다시 휘말리고 그때 나 광대 쪽에 주먹으로 맞았는데 아직도 너무 아프다. 광대가 욱신거려. 글 쓰는데도 아프다. 여튼 한참을 서로 뜯다가 힘이 빠져서 결국 씩씩거리는 상태로 롱 언니랑 2학년 언니가 서로 머리채를 잡고 있었고 나랑 단발 언니는 둘이 머리채를 잡고 있는 거 떼어내려고 안간힘이고. 근데 어이없는 건 그러는 와중에 롱 언니가 한다는 말이 야 이년들아 왜 착한 나를 못 괴롭혀서 안달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피해자가 누구고 가해자가 누군지부터가 왜 바뀐 건지 모르겠더라. 그러더니 뭐랬더라? 횡설수설하면서 말하길래 정확한 건 기억이 안 나는데 막 이런 식으로 자기는 굉장히 착하게 법도 잘 지키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니네 같은 사탄 마귀년들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괴롭히냐고 그러면서 뜬금없이 한다는 소리가 우리를 다 불태워 죽여버릴 거래. 바퀴벌레가 불에 타면 무슨 소리가 나는지 아냐면서 뭐 이런 소리를 하더라. 이 얘기를 듣는데 진짜 너무 무서워서 나 울었어. 그리고 얼마 뒤에 그 소란 때문에 사감 선생님이 올라왔고 싸움은 조금 정리가 됐어. 근데 너무 어이가 없더라. 사감 선생님 오시자마자 롱 언니가 진짜 서럽게 울면서 자기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대. 우리는 쪽수가 3명이라 자기는 미친 듯이 맞았고 어쩔 수 없이 방어하다가 몇 대 때렸대. 아무도 묻지도 않았는데 혼자서 막 말하기 시작하는 거야. 마치 사감 선생님을 자기 편으로 만들겠다는 듯한 태도였고. 근데 솔직히 그때 맞은 건 우리가 엄청 맞아서 꼴이 말이 아니었어.
특히 2학년 언니는 눈이 옆에가 찢어져서 피가 나고 그때 앞니빨에 금이 가서 진짜 엄청 난리였어. 근데 롱 언니는 머리채에 쥐어 뜯긴 거 말고는 거의 다 멀쩡했어. 진짜 일방적으로 맞은 건 2학년 언니인데 그 미친놈이 온갖 생쇼를 하면서 사감 선생님한테 살려달라고 막 그렇게 하더라. 쟤네 너무 무섭다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손으로 막 비는 신용까지 하더라고. 진짜 연기가 대박이더라. 일단 사감 선생님이 우리 4명을 다 아래로 불러서 내려갔어. 근데 내려가는 도중에 롱 언니가 갑자기 미친듯이 복도 끝으로 뛰어가더니 경찰이죠? 경찰 맞죠? 도와주세요. 이 미친 애들한테 맞았어요. 막 이러면서 난리를 치더라고. 그거를 본 사감 선생님이 달려가서 전화기를 뺏으려니까 갑자기 이 대학교 미쳤다면서 여기 관리자까지 합세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이거 방송국에 촬영을 해서 진실을 밝혀달라고 별 미친 연병을 하더라고. 일단 사감 선생님이 롱 언니의 전화기를 뺏어서 경찰 전화를 대신 받았어. 학생끼리 싸우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근데 뭐 경찰은 일단 신고를 받으면 출동을 해서 확인을 해야 한대. 그래서 경찰이 곧 온다고 하고, 뭐 407호 때문에 이번 학기 기숙사가 엄청 창피해지더라고. 기숙사 옆쪽 별관에 사감 선생님이랑 롱 언니, 나, 단발 언니, 2학년 언니 이렇게 다 모여서 상황을 정리해봤어. 우린 당연히 억울하니까 롱 언니가 갑자기 다짜고짜 들어와서 폭행을 했다고 주장을 했고, 롱 언니는 무슨 소리냐, 너네가 셋이고 난 하나인데 너네가 오랜만에 방으로 들어간 나를 셋이서 작정하고 죽이려고 하지 않았느냐 이러는 거야. 그러더니 갑자기 자기 윗도리를 들어서 배를 보여주더니 아까 니네가 뾰족한 걸로 날 찌르려고 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냐고 하더라고. 근데 그런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런 상처는 없겠지? 근데 본인이 상처를 보여준다면서 자기 배를 막 꼬집는 거야. 진짜 미친 사람처럼 자기 배를 쥐어뜯더니 결국에 배가 시뻘겋게 일어나니까 보라면서, 니네가 한 짓을 보라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단발 언니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그 차분하던 언니가 미친듯이 역정을 내더라. 근데 그러니까 그걸 기회 삼으려고 롱 언니가 눈에 딱 보이게 무서운 척? 억지로 막 벌벌 떠는 척을 하는 거야. 나도 미친듯이 소리를 지르면서 연기하지 말라고 괴성을 질렀었는데 그 언니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걸 작정을 했더라고. 결국 그러다가 이번에는 지구대가 아니라 진짜 경찰서에 있는 젊은 경찰관 2명이 와서 다 같이 서에 가야 한다고, 죄가 없어도 일단 가서 조서를 써야 한다는 거야. 너무 억울해서 혀라도 물고 싶은데 일단 할 건 해야 한다니까. 그렇게 그날 경찰차를 처음 타봤거든. 경찰차 2대로 나눠서 타고 갔었어. 롱 언니는 한 대에 혼자 타고 먼저 가고, 나랑 언니들이 같은 차를 탔는데 운전하던 경찰 아저씨가 백미러로 우리를 보더니 갑자기 학생 코피 난다 코피 이러는 거야. 단발 언니가 이제서야 갑자기 쌍코피가 터져서 막 손으로 막아도 소용이 없고 옷이 피투성이가 돼서 결국 옷 다 버리고 경찰서에 도착을 해서 조서를 쓰기 전에 그 코피를 씻고 거기 경찰관들이 야간 근무할 때 편하게 입는 그 활동복인가? 그걸 빌려서 입고 있었어. 근데 내가 왜 죄진 것도 없는데 경찰서까지 와서 이러고 있나 싶더라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우리 꼴을 보면은 단발 언니는 온몸에 피떡칠이 돼 있지, 나는 한쪽 광대가 팅팅 부었지, 2학년 언니는 뭐 심각한 상태지. 근데 2학년 언니가 너무 아프다고 병원부터 가면 안 되냐고 했는데 경찰들이 조금만 참으라면서 경위 조사만 하고 경찰차로 응급실에 빨리 데려다 주겠대. 그리고 롱 언니는 우리랑 아예 다른 방에서 진술서를 쓰더라. 우리도 전부 사실대로 말해줬어. 거짓말할 이유도 없잖아. 우리가 피해자인데. 그리고 2학년 언니가 너무 아프대서 결국 경찰차를 타고 병원에 먼저 갔어. 그리고 단발 언니랑 나랑 거의 2시간 동안 경찰서에서 신문 같은 걸 받고 겨우 나올 수 있었어. 경찰 아저씨들이 우리 병원까지 데려다 주고 병원에 와서 직접 진단서 끊어달라고 말해주고 숙소까지 태워다 주시더라. 여차저차해서 나랑 단발 언니는 전치 2주를 받고 2학년 언니는 앞니빨 때문에 무려 전치 5주나 나왔다더라. 경찰서에서 잘 조율해줬나 뭐 롱 언니는 숙소에 안 들어오기로 하고 일단 통학을 하기로 했대. 뭐 우리 같은 미친 사람들하고 같이 있다가는 자기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른대. 아무튼 그때 롱 언니는 경찰 아저씨가 해주는 얘기로 봤을 때는 상해 진단서가 안 나올 정도로 멀쩡해서 병원 측에서 안 해주려고 했는데 온갖 핑계를 대면서 상해를 받으려고 했대. 뭐 뜯긴 두피가 너무 아프다, 뼈에 금이 간 게 틀림이 없다, 뭐 눈이 잘 안 보인다 이러면서 말이야. 그래서 병원 측이 시력 검사랑 엑스레이랑 종합 검진을 다 해봤는데 다 정상이 나와서 이상이 없다는데도 자기는 아파서 죽을 것 같다고, 온몸을 누가 난도질 하듯이 아프다고 그렇게 억지 땡깡을 부려가지고 결국 전치 1주를 받아냈대. 이게 어제까지 이야기야. 그리고 그때
내일 모레 4명이 모두 경찰서에 가야 된대. 롱 언니랑 우리 측의 의견이 서로 달라서 아무튼 기숙사에서 우리 방을 조사하시는 분 2분이 오셔서 증거를 찾으시고 우리한테도 혹시 증거 될 만한 게 더 나오면은 바로 경찰서에 가져오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오늘 진짜 좋은 소식이 들렸어. 롱 언니가 그날 기숙사에 왔을 때 처음에 우리 문 열고 쳐다보고 있었잖아. 그리고 바로 덤빌 때 문을 안 닫고 활짝 열어둔 채로 그냥 뛰어 들어왔었거든? 근데 다행히도 우리 기숙사에 복도를 찍는 CCTV가 있는데 자세히 보이지는 않아도 누가 먼저 폭행을 했는지 정도는 대충 알 수 있을 정도의 영상이 있다는 거야. 그거를 들었을 때 단발 언니가 하루 종일 울더라고. 사실 우리 누명 쓸까봐 너무 겁났다고. 언니도 이제까지 무서웠는데 우리 때문에 이제 괜찮다고 했었나봐. 아무튼 내일 모레 경찰서 가서 대질신문을 해야 된대. 서로 양측의 의견이 달라서 꼭 해야 한다는 거야. 나 지금도 너무 무서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롱 언니 반드시 처벌받게 할 거야. 우리 셋 다 금전적인 보상? 뭐 그런 거 필요 없어. 서로 의견을 다 맞췄어.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그 롱 언니는 진짜 깜빵에 집어넣을 거라고. 걔가 사회에 나와 있으면은 분명 또 우리 같은 피해자가 생길 거라고. 그럼 나 글 여기까지 쓰고 내일 모레가 지나고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정리되면 글 쓰러 올게. 아 그리고 우리가 그때 녹화한 영상 경찰관한테 말했었어. 롱 언니가 우리 물건에 이상한 짓 하고 했던 영상이 찍혀 있다고. 근데 경찰관이 그건 상대방이 자신이 찍히는지 몰랐던 영상이기 때문에 증거로는 사용할 수가 없대. 하지만 일단 복도 CCTV 영상이 증거로 있기 때문에 복도에 있는 CCTV는 학생들의 안전 보호라는 그런 명확한 목적이 있어서 그런 거는 증거로 쓸 수 있다는 거야. 아무튼 그럼 다음에 봐. 자, 여기까지 이제 3편의 중간까지 읽었는데 이게 글이 길죠. 이렇게 내용도 빡센데 글도 길어가지고 이게 정신적으로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웃긴 거는 진짜 이렇게 열이 받으면서도 뭔가 재밌기도 하고 다음 내용이 또 어떻게 될까 막 기대가 이렇게 막 되고 아직까지는 이제 고구마 먹은 느낌이 있는데 이제 3편 마무리하면서 사이다 먹은 듯한 그런 싹 가라앉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 지금 괜찮으시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화이팅! 일단은 계속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오랜만에 온 것 같네.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사건은 모두 끝났어. 더 이상 롱 언니랑 안 엮여도 돼. 사건 진행되는 동안 롱 언니 이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알고 멘붕이 왔고 진짜 육체적으로도 너무 힘들었다. 이 언니 때문에 학교 생활에 피해가 간 건 말도 못하고 무엇보다 정신적인 충격이 커서 문제였어. 저번 글에서는 내일 모레 경찰서 갔다 온다고 하고 끝냈었잖아. 이제 그 이야기를 적을게. 경찰서에 가야 하는 당일에 단발 언니랑 2학년 언니 만나서 같이 갔어. 그래도 우리는 우울하게 안 가고 당당하게 들어갔어. 왜냐면 우리는 피해자니까. 근데 막상 경찰서 안에 들어가니까 좀 쫄게 되더라고. 일단 우리는 제 시간보다 20분 정도 먼저 도착을 해서 대질신문을 기다리고 있었어. 혹시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대질신문은 증언이 엇갈릴 때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경찰의 지도하에 질문을 받고 답하는 거래. 일단 우리는 일찍 와서 경찰분들이 주신 커피 한 잔을 마시고 기다렸어. 근데 경찰서에서 대질신문을 하기로 한 시간이 11시였는데 11시 20분이 돼도 롱 언니가 안 오는 거야. 경찰분이 이 언니한테 전화를 해도 아예 받지를 않더라고. 그래서 경찰 아저씨들도 열받고 우리도 화가 나서 분위기가 완전 심각한데 경찰 아저씨가 끈질기게 전화를 하니까 그제서야 받는 거야. 경찰분이 왜 안 오냐고, 지금 대질신문 상대방 기다린다고 뭐라 하셨어. 근데 갑자기 전화 받던 경찰분이 어이없게 웃으시더니 전화를 끊는 거야. 그 전화를 받은 경찰분이 갑자기 우리를 보고 하는 말이 이분 지금 뷔페에 있다고 1시간 뒤에 올 거라고 그렇게 자기 할 말만 하고 끊었대. 진짜 미쳤나봐. 우리 시간은 뭐 똥이고 뭐 그렇다는 건가? 아무튼 경찰분도 너무 어이가 없어서 롱 언니한테 다시 전화를 해서 대질신문 시간을 바꿔야 한다고 했어. 그쪽이 약속 시간을 이렇게 안 지키면은 지금 기다리는 분들은 뭐가 되냐고 하면서 화를 내시더라. 그러고 전화를 끊으시더니 경찰분이 이분 밥 그만 먹고 온답니다. 뭐 이렇게 말을 했대. 진짜 개념이라는 걸 못 갖췄다는 게 무슨 소리인지 확실하게 이해를 했어. 그리고 아까 전화로 자기 차 운전해서 갈 거라고 5분이면 간다고 전해달랬대. 그래서 우리는 5분이면 기다리자. 어차피 다음에 또 여기 오는 게 더 귀찮을 거다. 그리고 롱 언니 이 사람 보려고 2번이나 오는 건 더 싫다. 이러는 마음에 기다렸어. 근데 5분? 장난하는 건가? 진짜 10분, 20분, 30분 이때까지도 안 오더라.
5분이 한참 지나고 10분쯤 됐을 때 경찰분이 롱언니한테 전화를 했었어. 5분이면 온다더니 왜 10분이 돼도 안 오냐고. 그러더니 롱언니가 경찰서 근처에 주차를 하는 중이래. 그래서 우리도 짜증은 나지만 바로 문 앞이니까 1분 만에 오겠네 싶었어. 근데 진짜 인내심의 한계가 오더라. 그렇게 5분이 또 지나도 안 오는 거야. 그래서 경찰 아저씨가 또 전화를 했어. 근데 롱언니가 주차를 하려다가 실패를 해서 경찰서 인근을 한 바퀴를 돌고 다시 주차 시도 중이래. 진짜 나는 아직도 이 말을 이해를 못하겠어. 아니 주차를 잘 못하겠어도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시도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뭔 경찰서 주변을 한 바퀴를 돌고 다시 하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또 한참을 오지 않는 롱언니를 기다리다가 경찰 아저씨도 이제 인내심의 끝을 맛보셨는지 다시 한번 전화를 하셨어. 경찰 아저씨가 지금 경찰이랑 장난하는 거냐고. 이게 무슨 동네 친구들끼리 하는 약속인 줄 아시냐고 막 그렇게 화를 내셨어.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거면은 공무집행 방해로 들어갈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얼마 있다가 갑자기 경찰 아저씨가 진짜 이 아주머니가 진짜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5분 내로 안 오시면 대질신문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역정을 내시는 거야. 우리가 이 언니 어디쯤이냐고 다시 물어보니까 사실은 아직 뷔페였대. 이 여자 미친 거 맞지? 무슨 진짜 동네 친구들이랑 약속하고 늦는데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그래서 경찰 아저씨가 공무집행 얘기를 꺼내서 좀 쫄았었나봐. 그제서야 뷔페라고 실토를 하고. 여튼 그렇게 몇 분쯤 뒤에 롱언니가 느긋한 모습으로 경찰서 안에 들어오더라. 근데 들어오는 꼬라지가 보기도 싫더라고. 그냥 보는 거 자체가 스트레스라서 나는 그냥 그 언니 쪽은 아예 쳐다도 안 봤어. 그 언니의 목소리도 그냥 듣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스트레스가 될 줄 몰랐어. 일단은 왔으니까 대질신문을 하려고 서로 마주보고 앉았어. 얼마나 많이 먹고 왔는가 진짜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배가 빵빵하게 올라와 있더라. 사람을 다짜고짜 이렇게 패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가 때깔 좋게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는 동안 우리를 이렇게 기다리게 했잖아. 근데 진짜 재수없었던 건 대질신문 하기도 전에 소화 안 된다고 징징대면서 경찰한테 어디 가스활명수 없냐고 하더라? 경찰도 어이가 없어서 여기 편의점 아니라니까 그럼 사와줄 수 있냐? 진짜 할 말이 없더라고. 결국 경찰분이 한마디를 하셨고 롱언니도 좀 숙이고 대질신문을 할 준비를 하더라고. 처음에 누가 먼저 폭행했느냐에 대한 질문이었거든?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롱언니가 먼저 다짜고짜 들어와서 우리를 미친듯이 때렸다. 나랑 이 단발 언니는 말리기만 하고 폭행을 한 적은 없으며 2학년 언니는 미친듯이 맞아서 방어하느냐고 머리채를 잡은 거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갑자기 맞은편에 앉아있던 그 롱언니가 어이없다면서 막 웃는 거야. 그러고는 뜬금없이 한다는 소리가 지금 숫자 많으니까 너희가 이길 것 같지? 어? 이렇게 말하더니 옆에 있던 경찰분의 팔을 잡고 아직 정의는 살아있죠? 그죠? 이러는 거야. 진짜 그 상태로 얼굴 한 대 날리고 싶을 정도로 재수가 없더라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때도 말했듯이 복도 CCTV가 있어서 누가 때렸는지 벌써 조사가 됐거든? 그래서 경찰분이 그 자리에서 CCTV 장면을 다 보여줬어. 그 화면에는 롱언니가 갑자기 들어와서 미친듯이 달려 들어가고 2학년 언니를 먼저 때리려는 게 흐릿하지만 확실하게 보이더라고. 우리는 빼박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 롱언니도 아무 말 못하겠지 했는데 이거 나 아닌데? 이러면서 또 그 난리를 하더라고. 그 짜증나는 특유의 그 나 아닌데 이런 소리를 듣고 2학년 언니가 바로 소리를 지르고 그때 경찰이 진정을 시켜줬어. 근데 롱언니가 갑자기 CCTV를 자기가 처음 문 열 때 부분으로 돌리려는 거야. 그러고는 문에서 딱 달려 들어가는 그 장면에서 딱 멈추더니 경찰 아저씨? 이거 제가 아니라 저 사람이네요. 이 보세요. 머리 모양. 이러더라고. 나 여기서 좀 웃을 수밖에 없었어. 그 CCTV 상에서 그날 롱언니가 머리를 묶고 있었거든? 근데 오늘은 풀고 왔고 대신 2학년 언니가 오늘 머리를 묶고 있었어. 근데 진짜 그걸 보면서 그 CCTV에 있는 사람의 머리 모양이 지금 저 2학년 언니랑 똑같다면서 저건 내가 아니라고 막 우기는 거야. 아니 우길 걸 우겨야지 덩치부터가 아니 그것부터가 벌써 에러인데 진짜 누가 봐도 그냥 누군지가 딱 보이는데 그렇게 말을 하니까 골 때리는 거야. 그래서 경찰 아저씨도 결국 롱언니한테 인정할 건 인정 좀 하시라고 훈계를 하는 거야. 근데 그 언니가 경찰 아저씨한테
CCTV에 찍힌 자기를 손으로 이렇게 가리키더니 이게 저랑 같아요? 이러면서 막 난리를 치더라. 그러면 그 덩치가 2학년 언니랑 같다는 게 말이 되나 싶더라고. 경찰 아저씨가 다시 한번 훈계를 하니까 이 언니도 좀 수그리고 진짜 찡찡대는 소리로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뭐 나라고 치지. 이러면서 약간 삐지는 소리를 내는 거야. 아, 제 경찰서까지 와서 이 사람이랑 이러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혈압이 올라서 죽겠더라. 진짜 약 먹고 이걸 하고 후회를 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본인이 먼저 때렸다고 인정을 했는데 경찰분한테 계속 자기가 피해자라고, 물론 먼저 때리긴 했는데 완전 솜방망이처럼 살살 때렸고 자기가 더 많이 맞았다 이러는 거야. 근데 듣고 있던 경찰이 참다 못해서 그 언니한테 그렇게 솜방망이로 때려서 전치 5주를 나오게 만들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꼬시더라고. 그리고 이것저것 대질 신문을 하고 마지막은 소송 얘기가 나왔어. 일방적으로 맞은 2학년 언니가 전치 5주나 나와서 롱 언니가 합의금을 어마무시하게 줘야 할 거래. 아니면 콩밥까지 먹어야 한다고 하더라고. 그제서야 롱 언니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갑자기 우리한테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미안한 것 같다고 합의를 해달래. 근데 어차피 우리는 이 언니 돈도 다 필요 없고 그냥 깜빵에 넣을 생각이라서 경찰분한테 그냥 이분 콩밥 먹여달라고 했어. 근데 롱 언니가 갑자기 태도를 싹 바꿔서 2학년 언니 앞에 가서 무릎을 꿇더라. 자기가 진짜 미안하다고 막 두 손을 싹싹 빌면서 나 진짜 한 번만 용서해달라면서 자기 한 번만 살려달래. 진짜 사람이 이렇게 비굴할 수가 있나 싶었어. 그때 2학년 언니가 그냥 콩밥이나 먹고 오라고 하니까 언니 다리를 붙들고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 결국 거기 있던 경찰분들이 언니랑 롱 언니를 떼어놔줬어. 근데 여전히 그 소리 지르고 땡감 지르는 건 여전하더라고. 그리고 그때 경찰이 갑자기 우리한테 만약에 합의금을 받게 된다면은 얼마 정도 원할지 얼마 정도 예상을 하는지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안 할 거라서 생각도 안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또 롱 언니한테 그쪽은 얼마까지 생각하냐고 물어보더라. 그때 나는 적어도 200은 나올 줄 알았어. 치료 비용부터가 쩔었으니까. 근데 롱 언니가 하는 말은 2만원. 왜 2만원이냐고 했더니 자기 전 재산이래. 그래서 그거 가지고는 택도 안 된다는 얘기를 듣더니 그걸로 합의를 봐달라고 막 징징댔어. 경찰분들도 돈 없으시면은 콩밥 드시면 된다니까 그거는 또 싫다고 징징대기 시작하더라고. 근데 법이라는 게 자기가 떼쓴다고 안 해주고 이런 게 아니잖아. 우리는 그냥 콩밥이나 먹여주세요 하고 나가려고 했어. 그렇게 대질신문이 마무리되고 서류에 사인하고 나가려고 했는데 사인하는 곳 옆에 처음 보는 이름이 있는 거야. 거기에 나랑 단발 언니, 2학년 언니, 그리고 롱 언니의 이름이 있어야 했거든. 근데 우리 이름은 다 있는데 옆에 롱 언니의 이름이 아니라 아예 다른 이름이 적혀 있더라. 그래서 경찰분한테 이 사람은 누구예요? 하니까 오늘 대질신문 같이 한 사람이래. 그래서 우리가 네? 아니에요. 저 사람 김영희가 아니라 그 롱 언니예요. 이렇게 우리가 아는 이름으로 말을 했어. 근데 경찰분은 김영희가 롱 언니의 진짜 이름이래. 그래서 나는 와 진짜 이름까지 거짓말을 친 거야? 하면서 어이없어 했는데 옆에 있던 단발 언니가 그러면은 학생증은 뭐야? 학생증은 롱 언니로 되어 있었는데? 그걸 듣고 나서부터 뭔가 이상하구나 싶더라고. 그래서 경찰한테 바로 학생증 얘기를 하고 여기에 적힌 그 본명이랑 학생증 이름이랑 다를 수가 있냐고 하니까 당연히 학생증도 반드시 본명이어야만 하기 때문에 가명을 쓸 수가 없대.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우리는 전부 멘붕에 빠졌는데 경찰분도 뭔가 낌새가 이상한지 롱 언니를 다시 불러서 학생증을 보여달라고 했어. 근데 롱 언니가 잠깐 뜸을 들이다가 지금 없다는 거야. 그러면 학적 조회해줄 테니까 학번을 불러달라고 했어. 그러니까 또 학번이 기억이 안 난대. 그래서 경찰분이 학교에 전화를 직접 하시더니 패션 디자인 학과 3학년에 김영이라는 학생이 있는지 조회를 해달라고 부탁하시더라고. 경찰이라고 부탁한다고 하니까 얼마 안 있다가 팩스로 공문을 하나 보내주는 거야. 근데 경찰분이 갑자기 김영희 씨? 여기 학생이 아니네? 이러더라고.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돋았어. 아니 이 사람이 학생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랑 같이 기숙사에 살았던 거지? 우리는 무슨 공포영화 같은 얘기가 나온 것 같아서 진짜 무섭더라고. 이거 내 얘기인데도 안 믿겨. 어디 가서 내가 진짜 이런 일 당했다고 하면은 진짜 드라마 쓰고 앉아있다 하겠지. 나조차도 현실감이 이렇게 없는데 2학년 언니가 롱 언니한테 그럼 당신 누구냐고 말을 하니까
그제서야 우물쭈물 하다가 다 실토를 하더라고. 사실 김영희는 자기 친동생인데 이 학교를 다니고 있대. 진짜 김영희 씨는 패션 디자인 학과가 아니라 컴퓨터 학과였어. 하여튼 동생이 이 학교를 다니고 있고 기숙사를 신청한 상태였고, 그때 롱언니가 그 와중에 무슨 전세금을 날렸대. 그것도 도박으로. 그래서 갈 곳도 없어진 상태라서 동생한테 장난으로 너희 기숙사 내가 살면 안 되냐고 물었대. 근데 동생이 너무 쿨하게 그럼 언니가 거기서 살래? 이랬다는 거야. 그리고 동생은 마침 잘 됐다는 듯이 바로 남자친구네 집에서 동거를 해버렸다는 거야. 자매라서 얼굴도 비스무리하고, 물론 다른 사람이긴 하지만 동생 사진을 자기 사진이라고 들이밀면은 다른 사람들은 좀 포토샵을 좀 많이 해줬나 보네 하고 생각하고 말 정도의 그런 느낌이더라. 기숙사도 다른 점검 시스템이 없고 그냥 기숙사 카드만 찍으면 들어갈 수가 있어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는 거야. 심지어 대학교에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 선배 노릇을 하고 수업에 가는 척을 하고 이제까지 그 난리를 피웠던 거야.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몰래 숨어 살면서 그렇게 뻔뻔하고 당당한 거였나 모르겠어. 심지어 이 언니의 실제 나이는 25이래. 우리는 이제까지 22로 알고 있었거든. 그냥 사가 보이나 보다 했지. 설마 다른 사람이라고는 상상도 못하는 게 당연하잖아. 그래서 경찰이 이 언니한테 이 사건까지 다 합하면은 가중처벌이 돼서 아마 그 죄가 무거울 거라고 하니까 계속 잘못했다고 비는 거야. 2학년 언니한테도 내가 정신이 나가서 갑자기 널 때렸다, 내가 미친놈이다 이러면서 막 싹싹 빌고 막 횡설수설하면서 온갖 말을 다 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방에 쳐들어온 그날 사탄이 자기한테 우리를 때리지 않으면 큰 애군이 찾아온다고 말을 했었다. 그 방에 악귀가 가득 씌어서 우리를 구하려고 액땜을 해준 거다,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때 우리 때릴 때 사탄 같은 년들이라고 막 그랬었나 봐. 이거는 좀 후에 알게 된 건데 이 언니 우리 동네에서 유명한 사이비 교회에 다녔었나 보더라. 20살 때부터 자꾸 귀신이 보여서 다녔던 교회라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사람을 더 망쳐놓은 것 같아. 일단 결론은 이 언니가 우리한테 계속 합의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콩밥 먹이기로 했어. 합의를 해주면 정상적인 사람이 된다? 아니잖아. 아직 재판 중이긴 한데 1심에서 1년 6개월이 나왔더라. 2심에서 학교 기숙사 문제까지 꼬이면 더 가중처벌 될 수 있대. 이 언니가 저때 우리한테 협박을 하더라고. 나 탈옥해서 니네 죽이러 갈 거라고. 합의 안 해주면은 출소해서 니네 평생 괴롭게 만들 거라고 저주를 하더라고. 근데 그게 뭐? 잘못했으면 들어가야지. 우리 협박하는 거 녹음해서 경찰한테 가져가니까 접근 금지 처분도 내려줄 거래. 가서 맛있는 콩밥 많이 먹고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 근데 이 언니 재판받는 중에 이상한 소리를 너무 많이 해서 경고 먹었고 나중에는 검찰 측에서 정신 감정까지 받기로 했다더라. 이제 이번 학기 거의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번 학기 하고 휴학하려고. 너무 힘들고 지쳐서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단발 언니랑 2학년 언니도 휴학할 거래. 우리 휴학해도 자주 만나기로 했고 벌써 놀러갈 약속도 잡았어. 휴학하면 자격증도 따고 놀러도 가고 알바도 할 거야. 내 인생에 그런 미친 여자가 끼어 있었다는 걸 그냥 추억이라고 생각할래. 안 그러면 내가 그냥 못 버틸 것 같아. 그리고 그날 파출소에서 2학년 언니가 코를 파서 롱언니 볼에다가 쓱 묻히는 걸로 상황이 끝났어. 언니가 엄청 통쾌해 하더라. 글이 엄청 장기전으로 이어졌네. 이거 계속 봐준 사람들 너무 고마워. 너희도 1년 이상은 저 언니 안 만나도 되니까 걱정 마. 우리가 콩밥 먹여놔서 걱정 없어. 그러면 나 갈게. 안녕. 자, 여기까지인데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쭉 스트레이트로 들어주신 분들이 있다면은 이분들은 진짜 강철 멘탈이다 라고 제가 확실하게 인정을 하고 싶고요.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롱언니 썰이 살목지보다 더 무서울 수 있겠다. 진짜 최악의 룸메를 겪어본 누군가한테는 곡성 이런 것보다 이런 게 차라리 더 무서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간에 최근에 라이브 방송을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막 많이 엄청 긴장을 하지 않고 재밌게 좀 열심히 이렇게
술술 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이제 라이브 방송 재미있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뭔가 용기가 좀 나는 것 같아요. 이제 나도 라이브 방송 할 만한 사람이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 재밌게 해보려고, 뭐 대단한 건 없지만 그냥 그래도 아무 무계획으로 가는 것보다 나으니까 좀 계획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때 라이브 방송 때 이제 우참했던 분들, 그리고 같이 봐주셨던 분들, 그리고 후원까지 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네이트판에서 읽어줬으면 하는 그런 썰들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저한테 이제 댓글로 제목만 써주셔도 제가 알아서 이제 조사를 해서 이렇게 읽어볼 테니까 댓글로 듣고 싶은 거 있으면은 판서를 떠나서 그냥 어떤 거라든지 그냥 좀 재밌으면은 그냥 다 적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곧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힘드셨을 텐데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저는 편집하러 가보겠습니다. 안녕.